도대체 뭔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한국은 21년도에 지위가 변경되었습니다. 후진국 타이틀 벗은 지 겨우 3년이라 이 말입니다. 아직도 그때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일본과 비교를 한단 말입니까? 이곳에는 미국인과 동양인이 목에서 핏대를 세우며 열변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미국인에게 한 동양인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연신 한국을 내려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한국을 연신 내려치던 동양인이 딱 한 번의 한국 방문에 그야말로 자지러지며 경악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거주하는 일본인 요시다 아오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곳으로 파견을 온 지는 3년 정도 되었는데요. 저의 모국인 일본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불편하고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했지만 미국으로의 파견 근무는 제가 오래전부터 꿈꿔오던 일이었기에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미국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최근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의 꿈의 부푼 나날들이 지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바로 한국 때문이었죠. 한국 때문에 제가 최근 받게 된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할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둔한 미국인 몇 명이 잘 알지도 못하고 떠들어대는 소리로만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지금의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죠. 그 소식 들었어? 한국을 영입하기 위해서 G7을 G9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소식 말이야. G7이 어떤 모임이냐? 세계 경제와 정치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7개의 주요 선진국 모임이잖아. 한마디로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국가들이지. 근데 그들이 지금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는 거라고. 1976년에 정식으로 발족된 세계 정상급 단체가 명칭까지 변경하며 한국을 영입하려고 하다니. 한국은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을 겪은 거지? 어떻게 이토록 빨리 최정상 선진국의 지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야? 대체 그 비결이 뭘까? 일본까지도 최근에는 한국에 뒤처지는 것 같던데 그럭저럭 들어줄만 했던 그들의 발언들은 어느 순간부터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미국인 직원들은 일본까지 들먹이며 한국에 뒤처지니 어쩌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니 한국을 올려치기에 혈안이더군요. 도대체 한국 따위가 뭐라고 저렇게 물고 빠는 것인지 저로서는 당최 이해가 가지 않았죠. 우리 회사의 미국 지점에 있는 미국인들은 그나마 깨인 사람들이 많고 소득 수준도 높은 사람들이었는데 저들까지 저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걸 보고 정나미가 떨어졌습니다. 그러한 짜증나는 감정들이 연달아 생기자 저는 돌연 저들에게 한국의 비참한 현실을 일깨워주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실제로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기 위해 일본의 뒤에서 늘 애는 쓰고 있지만 결국에는 일본에 뒤처지는 국가였고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선진국의 지위는 꿈도 못 꿀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지닌 국가였는데 명실상부 G7 최정상 국가에 포함된 유일무이한 아시아 국가인 우리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하는 것을 넘어 우리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는 생각에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런 식으로 반응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그다지 영향력이 있는 편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제가 단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신경질적으로 의견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반감을 살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었죠. 그렇다고 저의 모국이 이런 취급을 받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저에게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한국의 실체를 낱낱이 까발리고 파헤쳐서 우둔한 미국인들에게 따끔한 팩트를 선사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 소식 들었어? 조만간에 회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거라던데 몇 년간 생략하고 건너뛰더니 올해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진행할 거래. 오랜만이라 그런지 준비도 단단히 해서 대규모로 할 거라나 봐. 이러한 소식을 접한 저의 입꼬리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회사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한다면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컸고 거기에 유명 인사들까지 초빙하기에 회사 내부 행사라곤 하지만 그 영향력이 회사를 넘나드는 정도였으니까요.
만약 제가 이러한 대형 행사에서 한국의 실체에 대해서 낱낱이 까발리게 된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저의 이러한 주장을 설득시킬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 회사에서 2번 다시는 한국을 올려치거나 일본과 대등하게 생각하게 되는 일들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오리엔테이션이 다가왔고, 그곳에서 저는 다소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죠. 비단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한다면 가벼운 주제들을 가지고 회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집중하는 일정을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오리엔테이션에서 다룰 만한 주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가져왔더군요. 하지만 저로서는 오히려 반길 만한 주제이긴 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라는 나라의 민낯을 가발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일정이었으니까요. 앞으로 우리 회사가 동북아시아 쪽으로의 진출을 꾀하기 위해 어떤 국가와의 협력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되기 시작하자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죠. 만약 우리 회사가 앞으로 동북아시아 쪽으로 진출해야 한다면 저는 무조건 한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혁신 국가로 IT, 반도체, 통신,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를테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시장에 선두에 있고, 특히 5G와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스타트업 생태계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기술 혁신과 높은 성장 잠재력은 우리 회사가 한국과 협력할 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죠. 한국과의 협업이 성공만 한다면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한국의 올려치기 발언이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분위기가 한국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 뻔했기에 무언가 방법이 필요했죠.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한마디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과 협력하느니 차라리 일본의 지점을 늘리는 것은 어떨까요? 일본은 자동차, 전자, 제조업, 로봇, 바이오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런 첨단 산업 역량과 협력을 강화한다면 우리 회사의 제품 개발과 기술 혁신에 강력한 시너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일본은 현재 전기차, 자율주행 기술,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선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기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GDP의 3% 이상을 R&D에 투자할 만큼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이 풍부해서 산업계와 학계 간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개발도상국을 벗어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국가예요. 아직은 우리 회사와의 협력이 가능한 시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준비했던 멘트를 빠뜨리지 않고 회사 전체 인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했죠. 그들의 반응을 보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저의 발언이 끝나자 회사의 임직원들은 서로를 향해 두리번거리기 시작하더니 의구심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저를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죠. 자네는 우리 회사에 어떻게 입사한 거지? 세상 돌아가는 모양새를 이렇게 파악하지 못해서야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겠나? 도대체 임직원이 저에게 왜 저러한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충분히 근거 있는 발언으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내세웠고, 그러한 저의 주장은 충분히 논리적이라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회사 인원들의 분위기는 이런 제가 이상하다는 듯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으니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죠. 어쩌면 이미 우둔한 미국인들은 개도국의 지위를 벗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한국에 대해서 과대망상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저러한 반응들을 하는 거겠죠. 이 일들이 저에게는 엄청난 분노감과 실망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모르게 혹시나 진짜로 한국이 제가 생각하던 것 이상으로 선진화된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기도 했죠. 그 일이 있는 뒤로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도 저는 회사 내부에서 아주 묘한 취급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를 보며 수근거리거나 귓속말을 하는 이들도 있었으니까요. 그거 아주 기분이 더럽더군요. 은근슬쩍 왕따라도 시킬 모양인지 차라리 대놓고 뭐라고 말을 했으면 지금보다는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하루하루 고민의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고 보니 한국을 가본 적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국을 한번 방문하여 볼까? 라는 생각을 말이에요. 그리고 회사 임직원들의 기묘한 반응에 대해서 직접 제가 한국을 경험하며 현실을 직시하자는 생각도 들었죠. 혹시 모를 일이니 한국에서의 후진적인 모습들을 담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 취합 장비들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우둔한 미국인들의 뒤통수에 장렬시킬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도착한 한국의 공항에서부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항 입국을 위해 입국 심사대에 다다랐을 때였죠. 그리고 한국을 방문한 일부 승객들이 하는 행동들에 저는 그 자리에서 자지러지게 놀라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얼굴을 어떤 기계에 들이미는 행동만으로 입국을 하고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그것은 한국 공항의 무인 자동 입국 시스템이었는데 얼굴 인식 기술이 적용된 기계 앞에 서면 몇 초 만에 신분이 확인되고 별도의 서류 검사가 거의 없이 빠르게 입국을 마치게 되는 그런 미친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이런 게 왜 한국에 있는 거지?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벗은 지 겨우 3년밖에 안 된 한국이 왜? 저는 혼란스러웠죠.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만 본다면 사람 손을 거의 거치지 않는 이 과정은 일본에서도 익숙하지 않은 수준의 빠르고 편리한 시스템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놀란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기계들에 소스라치게 놀랐죠. 무언가를 체크하는 듯한 기계였는데 이런 모습들이 마치 영화에서 볼 법한 미래도시에 와 있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기계는 열화상 감지 시스템이었는데 이는 고도화된 건강 체크 기술을 통해서 발열 체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최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한 것이었죠. 다소 흥분을 감추지 못한 저는 떨리는 심장을 차분하게 만들기 위해 간단한 물이나 간식을 사기 위해 공항 내 매장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매장을 발견하고 정신없이 안으로 들어가 물과 간편한 간식을 찾았고 이내 결제를 하기 위해 주변을 둘러본 저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덜컹했던 겁니다. 뭐야, 왜 사람이 없어?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느낌이 들었고 침착하게 주변을 둘러본 결과 저는 이곳의 정체를 알아차렸습니다. 이곳은 무인 매장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는 모바일 웹으로 간편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매장이었던 겁니다. 실제 직원 없이도 빠르고 정확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비접촉식 결제와 효율성을 보여주었고 일본의 정밀한 고객 서비스와는 또 다른 신속함과 편리함을 제공해 주어서 저로서는 신세계와도 같았죠. 솔직히 이런 간단한 물건들을 구매할 때 번거로운 과정들이 없는 것이 너무나도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결제를 하려고 스마트폰을 꺼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죠. 무료 와이파이에 접속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고 해당 무료 와이파이가 일본에서 시행되는 유료 와이파이보다도 훨씬 빠르고 질이 좋은 초고속 와이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야말로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듯했죠. 이게 말로만 듣던 IT 강국의 모습인가? 이게 진짜 선진국 지위를 얻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국가라고. 저는 어안이 벙벙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직시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신을 다시금 똑바로 차렸고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물들과 사람들, 현상들에 집중했죠. 그 결과 마침내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이게 한국의 본 모습이야. 제가 목격한 장면은 그야말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나 볼 법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건 다름 아닌 공항을 벗어난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무례배들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한간에서는 그깟게 무슨 대단한 목격이라고 그러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본에서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미개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의 눈에도 이러한 장면이 목격되자 한국의 미개한 습성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 장면들을 자료로 남기기 위해 근처로 다가가던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어야 했죠. 그리고 이내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영상을 찍기 위해 다가가던 와중 쓰레기를 버리던 무례배들에게 누군가 다가가는 것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더니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장면에 갑자기 웬 떡이냐? 라고 생각할 만큼 희열을 느꼈습니다. 저의 생각이 그대로 들어맞았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한국은 역시나 아직도 미개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저의 생각 말입니다. 그러니 길바닥에서 저런 식으로 고함을 치며 싸우는 것이겠죠. 하지만 상황을 조금 더 살피던 저는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죠. 처음에는 한국말로 다투던 두 사람 중에서 쓰레기를 버린 사람 쪽에서 분노가 극에 치달았는지 갑자기 중국어를 내뱉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회사의 특성상 일본어와 영어, 그리고 한국어와 중국어까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에 지금의 상황이 더욱더 기가 막혔던 겁니다. 저들의 대화 내용으로 유추해 보았을 때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한 사람은 중국인 관광객이었고, 이를 목격하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해서는 안 된다고 언성을 높이던 사람은 지나가던 한국인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더욱 기가 차던 것은 중국인 관광객의 반응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깟 일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중국에서는 이런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거야. 한국에는 청소부가 없어. 우리 같은 사람이 있어야 그들도 먹고 사는 게 아니냐 그 말이야. 유난 떨지 말고 가던 길이나 가. 한국의 후진적인 모습을 목격했다고 잔뜩 들떠있던 저는 오히려 그와는 반대되는 장면이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크게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한국인들의 특성이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까지 했죠. 게다가 이런 모습들을 보자니 최근 아시아 국가를 돌아다니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흑인 유튜버가 한국에서 진상짓을 하다가 참교육을 당했다는 그 소식이 자연스럽게 회상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흑인 유튜버에게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찌질하게 당하기만 했었는데 한국은 오히려 그의 위치를 추적하여 찾아가 터프하게 자신의 행동에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너무나도 멋있었죠.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러한 경험을 하자 제가 한국에 온 진짜 목적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소용없는 짓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았는지도 몰랐죠.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들을 파헤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레 겁먹고 포기를 해버린 것이었죠. 저에게 그러한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있는 지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해당 지인은 저에게 한국의 미개한 모습들을 잘 담아내고 있느냐며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격한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지인은 저에게 정신을 차리라며 따끔하게 혼쭐을 내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기가 꺾여서는 안 된다며 말이죠. 지인의 말을 듣다 보니 그 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이제 고작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주제에 그 깔짝의 경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포기해버리기에는 아쉬웠던 것이죠. 그러한 생각이 들자 다시금 마음속에서 무언가 형용할 수 없는 열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저의 발걸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지인의 말대로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들이 즐비하다는 그곳으로. 그렇게 도착한 곳은 바로 한국에서만 볼 수 있다는 전통시장. 지인의 말에 따르면 이곳은 한국 중에서도 낙후된 곳으로 후진적인 면모들을 잔뜩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시장 곳곳을 탐방하던 저는 어느새 맛있는 냄새에 현혹되어 정신이 다른 곳으로 팔려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었던 것일까요? 그러던 와중 다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저의 표정은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안가 저의 그 일그러진 표정은 다시금 서서히 미소로 번졌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이토록 야만적일 수가 있나? 제가 바라본 곳은 시장통 한 구석의 골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엄마로 보이는 젊은 여성과 그녀의 자녀로 보이는 소년이 시장 구석 길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믿기 힘든 짓거리를 하고 있었죠. 길바닥 한켠에 시커멓고 누리끼리한 무언가를 쏟아내는 소년과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는 젊은 엄마. 그야말로 경악할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다급히 해당 장면을 수집하기 위해 장비를 꺼내 들었죠. 하지만 이내 저는 다음 장면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언제 온 것인지 한국의 경찰들이 젊은 엄마와 소년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근처로 다가가 상황을 보아하니 젊은 엄마와 소년은 한국에 관광을 온 중국인이었고 이들의 만행을 지켜본 한국 시민이 신고를 통해 출동했던 거였습니다. 역시나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젊은 엄마는 경찰에게 담담하고 떳떳하게 입을 놀리더군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죠? 한국에서는 이런 행동이 범죄인지 몰랐다고요. 중국은 전혀 문제없는 행동인데 한국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나요?
혹시 제가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는 건가요? 그야말로 인상이 찌푸려지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도 있었죠. 어쩌면 한국은 이미 우리 일본을 따라잡은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것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계 속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누구보다 빠르게 무료로 전달받으시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왕이면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신다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